계엄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나빠지잖아요. 제일 먼저 오는 게 타격이 올 수 있는 게 경제 쪽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태로 내년 2025년을 맞이하게 되면 그게 어느 만큼의 여파가 있는지. 가장 기본이요. 이제 경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경제 여파는 엄청 심각해져요.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에서는 이 관광 금지구역으로도 선포한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환율이 올랐쇼. 갑자기 환율이 보니까 한 60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환율은 다시 1420원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거 있어요. 2024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요. 계엄령 안 해도 망해요. 해도 망하고 이미 포스코가 지금 철강을 중단을 했어요. 일부 공장이. 현대제철도 이미 일부 공장이 스톱을 했어요. 그리고 알아야 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 한지 걸로 다 망하고 있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 임대했는데 사람이 없이요. 전멸이요. 인구 100만 된 도시만 사람이 있을 뿐 만약에 30만 정도 되는 도시는 사람이 없이요. 이게 누가 망쳐놨시오? 바로 국민들이 망친 거예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무의미해졌어요. 왜 무의미하면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경제가 오히려 하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는 이미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계엄령을 내려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경제가 무의미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이해 가시겠죠? 항시 경제는 성장하고 있을 때 계엄령을 내린 것과 하락하고 있을 때 계엄령을 내린 차이. 성장할 때는 계엄령을 내리면 안 돼요. 나라가 망하는 겨.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하락할 때는 계엄령을 내려도 안 망해요. 똑같이 망하니까. 간단하죠? 예.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나도 참여를 했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요. 그리고 나도 저한테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계엄령, 윤석열이 나쁜 놈, 국가 내란죄라고 할 때, 딱 얘기할 때, 그러면 대통령은 엄연히 고유 권한인데, 고유 권한을 행사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19명이 반대를 해서 계엄령을 해지했다. 그럼 국회의원들도 구금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네들 권한 행사를 했고 대통령도 자기 권한 행사를 했다. 그럼 이게 법에 접촉되는 게 있냐 없냐?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4년 다수의 국회의원 독재가 언론을 통해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국가 내란죄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국가 내란죄 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엄청난 지식을 가르쳐주지를 않고 있어요. 또 지금 정교주에서는 엄청나게 이빠이 거짓말을 하고 있겠죠. 학생들을 선동하면서. 학생들이 뭐를 알아요? 공부나 해 그냥. 집불도 모르면. 그리고 딱 30년 후에 당신네들이 망가진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돼요. 당신네들이 잘못 배운 지식 때문에. 바르게 배우고 살아요. 올바르게 배우고 살아요. 사무장이 제 동생인데 조카가 외삼촌 말은 무조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장이 중간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외삼촌 말은 맞는데 시험 볼 때 외삼촌 말한 대로 쓰면 너 빵점이다. 그러니까 외삼촌 말은 듣고 시험 볼 때는 학교에서 나온 내용대로 그냥 답을 써. 제가 옳은데도 안타깝게도 교육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면 빵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빵점이요. 윤석열이가 내린 비상계엄령은 국가내란죄다. 이렇게 문제에 나올게요.
그럼 국가 내란죄 이렇게 나와. 이렇게 쓰면 100점 맞는 게요. 안 그래요? 선생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어떤 선생, 훌륭한 선생은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직권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그 계엄령이 잘못됐으면 이것을 과반수 투표를 통해서 폐지하라 하면은 대통령은 그 국회의원들 말 듣고 비상계엄령을 해지를 하면 그게 바로 민주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민주화가 실현이 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2024년 12월 7일 대한민국 국회, 그 다음에 대한민국 방송, 대한민국 학생, 대한민국 선생,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까지도 국가 내란죄래요. 그럼 어떻게 봐요? 죄인들이죠. 2024년 12월 7일 다 죄인들. 2016년 10월 대한민국 다 죄인들.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은 모르고 두 번은 실수로 세 번에는 습관이 되니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할래요? 대한민국 국민들. 이미 습관이 됐는데 어떻게 할래요? 습관이 돼서 윤석열이가 일을 하려고 하는 장관만 나오면 탄핵을 시키고 소신껏 판결을 내린 검사를 탄핵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진짜 한심해요. 습관 때문에 계속 탄핵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골 때리는 게 자기네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나라 국정을 장악을 해요. 대통령을 다시 해요. 어떤 일 생길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항상 말해요. 박정희를 욕하려면 박정희보다 더 잘해라. 전두환이를 욕하려면 전두환이보다 더 잘해라. 박근혜를 욕하려면 박근혜보다 더 잘해라. 그럼 자연스레 국민은 네가 잘했다, 박근혜가 틀렸다, 박정희가 틀렸다라는 말이 나오고 전두환이가 틀렸다는 말이 나와요. 왜 박정희보다 못하면서 전두환보다 못하면서 박근혜보다 못하면서 왜 자기네들이 잘한다라고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왜 떠들죠? 항시 능력 있는 자는 말이 없고 육신으로 기술로 승부하고 능력이 없는 자는 말로 승부한다라고 했시오. 제발 좀 옛날 어르신들 말씀 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발 부탁이요.